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지소미아 네, 1, 2, 3.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걸 옹호하는 입장으로 가겠습니다. 옹호하는 입장으로. 지소미아. 네. 근데 지소미아가 왜 백기 굴복이죠? 그러니까 뭐 가지 않으니까 이거 굴복이란 말도 있고 뭐 그런데 뭐 전략적인 사고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 태평양 전 미드웨이 전투 아시죠? 예, 예. 거기서도 일본 손해만 계산 안 하면 미국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일본에서 손해 생각하지 않으면 미국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니 그 누가 공 선생님을 친명이어서 아니 임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아니면 왜냐면 그 우리가 지금 이수가 심사를 하는데 누군가 김준배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소미아 백기 굴복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공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굴복입니까? 뭐 일단은 뵙게 된 거죠 뭐. 예. 근데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도 그 외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그렇게 대통령이 흔히 말하는 좀 본의 아니게 제가 외래였었습니다만 핸들링할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보면은 문 대통령이나 지금 청와대 잘못은 핸들링할 여지가 없는 걸 핸들링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뻥을 친 게 잘못이지 이 사람들이 뭐 핸들링을 했으면은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사실 국제관계에서는. 왜냐하면 사실 옛날에 뭐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나토를 탈퇴했을 때 그것도 사실상 무늬만 탈퇴지 명목상으로 나토를 탈퇴하면서 탈퇴한 다음에도 군사 훈련은 나토와 계속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른바 드골이 이끌던 독자적인 핵무기가 있던 위대한 프랑스조차도 국제관계에서는 옴짝달싹할 여지가 없었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옴짝달싹할 여지가 있다면 그럼 먼저 우리도 이제 정말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 하던가. 그런데 문제는 뭐 지소미아 폐기 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자기가 정말 북한 정도의 생활 수준을 감내하겠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는 사실 북한 수준의 생활 수준을 감내할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 하여튼 하라는데 그러지는 못하면서 맨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만 뻥을 치고 과장을 했지만은 자기들도 북한 정도의 생활 수준 감내할 자신 없으면서 안 그렇습니까? 현 정권에서 그러면 뻥을 쳤다. 그래가지고 박살이 난 거다 이게. 근데 저희가 박살이 났다고 해가지고 당장 흔한 말로 일본 애들이 지금 부산 앞바다에 상륙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영향권에 계속 있다는 게 이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제. 다 선수들끼리 다 하는 사실인데 그게 확인하게 드러난 게 원래부터 드러난 거잖아요. 한계도 다 보여주고,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그것도 원래부터 보인 한계였는데 새삼스럽게 근데 이런 거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은 이 정도의 한계는 알고 있었을 건데 왜 이런 한심한 실수 내지 난동을 피했을까? 그리고 국제적으로 좀 쪽팔린 사건이 벌어졌나? 그럼 청와대 시스템의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선거죠. 이게 한국 정치는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다 선거로 비교되는데 내년 총선에서 이게 대일 강경론 내지 이른바 일본과 강하게 싸우는 것이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유리한 득표 요소를 갖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부터 이상하게 돼가지고 여당은 야당과의 싸움이 또는 야당은 여당과의 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게 조금 이따 황교안 대표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강경하게 몰아붙인 건 사실은 야당 제압용이라기보다는 당내 반대파 비문들의 목소리를 좀 억누르겠다는 거였고요. 전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단식하는 것도 청와대와 싸우겠다는 걸 하는 것보다는 당내 비박들을 이참에 좀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 하는 그 정도인 거죠. 여기에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미국이나 일본에서 한국의 지소미아를 얼마나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으시면은 미국의 CNN이나 일본의 아니면 NHK에 접속해 보십시오. 걔들은 전혀 신경 안 써요. 우리만 난리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걔들은 그거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동시에 일본의 자민당 또는 기타 야당들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이러한 한국과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선거 주제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개인적으로 평소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나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처럼 다른 나라는 한국에 대해서 거의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소미아 카드를 일본하고 그 경제 전쟁에 이렇게 카드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이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허무맹랑한 카드를 가지고 그냥 자해행위만 했다. 그동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지소미아 자체는 일본한테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협약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체결을 한 거고, 일본 자체도 필요하긴 해요. 근데 한국, 일본이 서로 필요한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이게 북한하고 관련된 생존의 문제지만, 안보에 직결된 문제지만, 일본은 그냥 안보에 도움되는 협약이에요. 일본은 지소미아가 없다고 해서 뭐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 단지 뭐 우리도 지소미 없다고 해서 뭐 위태롭고 그러나요? 그건 아닌데 우리는 현실적인 위협, 북한이라는 위협하고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위협 대상이 바로 코앞에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일본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그 굉장히 온하고 압력을 가하고 중요시하는 이 지소미아가 뭐 꼭 북한만 겨냥한 건 아니잖아요. 동북아 군사 전략, 그렇죠. 세계 패권 전략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실질적인 위협이지만 미국이 우리 한반도의 주한미군을 뭐 처음에 주한미군을 주둔할 때 하고 입장은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북한 위협, 핵 위협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주한일군 이렇게 주둔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이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계속 보이고 그런 메시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소미아도 그렇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 그렇게 굴욕적으로 삶은 소 대가리 소리를 들으면서도 김정은 입장을 대변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심정적으로 자꾸 이 사람들이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이탈하려 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하고 있던 차에 지소미아 건수 가지고 가타부타 결정을 해라 떨어져 나갈 건지 우리 주한미군 빼겠다 이런 위협으로 지소미아를 압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지소미아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그게 무슨 도움이 된 거예요? 이 협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쪽이 뭐 화이트리스트 배제한 카드를 들이밀었으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카드를 들이밀어야 이게 서로 협상이 되는데 저쪽은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카드를 내놨는데 우리는 우리 안보를 자해시키는 지소미아 파기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상충적으로 맞지도 않는 걸 가지고 지금 일본하고 씨름하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백기 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뭐 대일 강경 기조라든지 지소미아 폐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청와대에서 이제 우파 진영에서는 청와대 자주파들, 그리고 주사파들이 주도해가지고 이 총책이 난국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기조를 보면은 자주파들이 기조가 맞죠. 그런 이런 경우 계속 밀고 갔고 지소미아도 폐기 처분을 해버렸고 그렇게 했으면 자주파가 승리하는 건데 자주파의 패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공 선생님이 본 경우는? 네, 우리나라에 자주파란 게 있나요? 제가 그 광고 중에 아주 유명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은 거기서 뭐냐?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한다고 그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 사람이 사는 곳에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최근에 이제 법무장관을 관두신 어떤 분, 제가 뭐 굳이 뭐 실명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분의 정체성은 어디 있었냐? 그분의 페이스북이나 그분의 트위터에 있던 게 아니고 그분이 사는 집에 있었습니다. 강남구 판교동에 서초 판교동인 것처럼 그 저는 만약에 제가 진정으로 제가 민족 자주를 추구한다면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거냐?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제 자식부터 귀국시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난 몇 년 동안 뭐 이른바 자주 정책을 폈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른바 그 청와대 고관 대작이나 아니면 뭐 여권 핵심부 인사들 자제 중에 저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 위해 과감히 유학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얘기 제가 못 들었거든요. 한마디로 다 그냥 허세예요. 허세. 왜냐하면 그 자기 자식이 뭐 미국에 가 있는데 무슨 뭐 반미를 추구합니까? 그냥 다 허세고 레토릭이고 제가 말기로는 그런 허세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표 찍는 기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인에게 허세는 독사에게 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독사에게 너 독 뽑지 말라는 거는 너 앞으로 굶어 죽으라는 것처럼 정치인에게 허세 부리지 말라는 거는 정계은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치인의 본능은 허세입니다. 문제는 그 허세에 넘어가는 유권자들에게 책임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을 심판하는 정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유권자를 그러나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까지도 심판하는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저는 지금 한국에 진정으로 필요한 거는 정치인만 욕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인의 반성과 더불어 유권자의 각성까지 동시에 요구하는 진정으로 저는 결기 있고 결단력 있고 배포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정치인이 없다 보니까 허세에 넘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친미파는 있습니다. 친이파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파 제 단언하건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 명이 나온다면 그게 바로 저일 겁니다. 자주파 없다. 친미파는 있지 자주파는 없다. 하긴 그 자주파의 우리나라의 그 수계라고 할 수 있는 이석기 씨도 보면은 자기 자녀는 미국에다 유학을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문제란 거죠. 좌파들 진영에서도 사람들 다 자녀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그런 거 보면 사실은 한국에서 교육은 출세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사실은 뭐 물론 이를테면 뭐 서울대학교가 분명히 저는 그 학교를 전 못 갔습니다. 왜냐 공부를 못해서. 네. 근데 그 학교에서 물론 잘 가르치기도 해서 갑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서울대만큼 잘 가르치는 대학도 많고요. 서울대만큼 좋은 교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왜 길을 쓰고 서울대 가려고 하겠습니까? 서울대 나와야지. 아니면 정확히 보면 서울대 다녔다는 학적이 있어야지 출세하고 성공하니까 그런 것처럼 진정으로 뭐 미국에 잘 가르쳐서 미국 가겠습니까? 딴 게 아니라 미국에 갔다 와야지 좋은 직장, 좋은 회사, 고용보장 들어가니까 미국에 가겠는 거겠죠. 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제가 좀 말 수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정한 친미파도 없습니다. 왜냐? 저는 그래요. 저는 진정한 친미파는 미국에 유학 갑니다. 그럼 유학 끝나면 미국에서 계속 남아서 미국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 유학 갔다가 또 길을 쓰고 한국에 와요. 취직한다고. 그게 무슨 친미파예요? 진짜 친미파가 되고 싶으면은 국적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오지 마세요. 네. 유선전이 왜 저기 욕을 먹겠습니까? 이 새끼 길을 쓰고 죄송합니다. 이거 못 짰어요. 길을 쓰고 한국에 기어들어오려고 아니 이거 잘랐어요. 길을 쓰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그래 잘라달라고 하면 잘라줘. 친일 친미파 뭐 그게 그럼 나쁜 건가? 한마디로 한국에는 민족주의는 좋은 건가? 자주파는? 한마디로 한국에는 딱 한 파가 있습니다. 한 가지 파가 있습니다. 가족파. 나와 우리 식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뭐 가장 멋진 사상이잖아 그게. 한마디로 친족파죠, 친족파. 그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 일단은. 그러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저는 내놓고 말이에요. 저는 나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제 처자식을 위해 삽니다. 저는 당당히 선포합니다. 당신은 무슨 파입니까? 나는 우리 처자식 파다. 저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저는 친족파예요. 친족파.
자, 오늘 뭐 주제가 보니까 지소미아에서 뭐 한미동맹,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오래된 주제인데 이게 주제로 나와가지고 이것도 좀 거론하고 가야 되나요? 주한미군 철수. 미국이 철수 허락할까? 한미동맹. 제가 좀 말이 많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래요. 미국은 자기들 국익에 이익되면 있고 없으면 철수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제가 이런 밀리터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굳이 다른 나라에 지상군을 배치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심지어 이제 항공모함에 대한 효용성도 점점 의문시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뭐 미국이 한국에 도움 안 되면 철수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좀 굉장히 좀 보수파적인 사람인데 저는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합니다. 왜 찬성하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런데 사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은 박근혜 때 이미 충분히 경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이미 경험한 일을 또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주한미군 없는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비판적 입장입니다. 다만은 저는 그래요. 제가 약간 한미 FTA에 대한 생각이 약간 바뀐 게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해도 나라가 안 바뀐다. 그럼 한번 외부의 충격을 한번 세게 받고 오자 해서 한미 FTA를 체결한 것처럼 대한민국 웬만해서 안 바뀝니다. 왜냐? 단적으로 모든 국민이 공무원만 되려고 하는 사회예요. 동시에 국민의 평균 연령이 나이 40이 넘어갔습니다. 고령화가 진척되고 있고. 예. 이런 나라는 내부적으로는 안 바뀌어요. 외부에서 어마어마한 충격이 가해져야 되는데 전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적 충격이 가해져야 되는데 저는 대한민국 한마디로 모든 국민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망하고 동경하고 동시에 국민의 평균 연령이 40대 만으로 42세라고 합니다. 국민 평균 연령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늙고 정체되고 아니라고 모든 국민이 희구 세구 모든 국민 전체가 희구 세력에 되어가는 이런 나라 한마디로 고인 물 썩은 늪처럼 되어가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아니 바뀌어야죠. 어떻게? 외부적 충격으로. 외부적 충격으로. 주한미군 철수가 그렇죠. 주한미군 오케이. 철수면은 답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왜냐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왜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왜냐 상전 투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저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6.25 전쟁 이후로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노력을 경주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지극히 관성적으로 나태에 빠졌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그래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더러운 나라입니다. 더러운 나라인데 대신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절묘해요. 엘리트가 썩으면은 민중이 움직이더라고요. 대신에 인민이 부패하면 또 엘리트가 각성하는데 지금 우리는 위정자 한마디로 현재 한국은 엘리트 계급도 기득권에 젖어 있고 동시에 인민 대중도 현실을 자꾸 안 좋아하려고 합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물론 저는 그래요. 전쟁이 나서 안 되겠습니다만은 전쟁 이외의 방법 거대한 외부적 충격의 전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라는 하늘이 사라진 지붕이 사라진 상태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행동, 사고, 생활습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갑자기 인터넷이 끊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히 여겨왔던 게 당연하게 아니란 사실을 경험해봐야 비로소 인간은 조심스럽게나마 변화와 혁신에 시도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 거대한 변화의 혁신을 출발해야 되는데 내부적 동력이 없다 보니까 외부적 충격이라도 가하자. 그 외부적 충격의 좋은 방안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합니다. 전형적인 강남자판. 주한미군 철수.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런 충격이 왔을 때 충격파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예.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가장 취약해. 그렇죠. 이게 지소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은 지소미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지소미아는 결국 그 한미일 여기에 살 거냐, 아니면 중국 이쪽, 중국, 소련, 한국 이쪽에 살 거냐의 선택이잖아요, 사실. 아, 어떻게 저는 보면. 그래도 나한테 저는 그래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을 보는 게 네. 한미일의 대립항은 북중러일 것이다. 저는 이것도 하나의 관성이라고 보는 아.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 왜냐, 어떻게 보면 한미일의 반대는 북중러다. 이것도 굉장히 좀 안정된 트레인 거예요. 그럼 뭐 독고다이로 가나요? 아니, 독고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한마디로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예측 가능한 행로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예측 역량이 가능한다는 있냐, 게 그건 결국은 한미일 쪽에 안 서면 결국 북중로 쪽에 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니까 예측 불가능한 건데, 보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예측 가능한 것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예측 가능한 게 훨씬 많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소미아를 벗어나면은 좀 속된 말로 안드로메다로 갈지 북구라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차마 네. 북중로로 간다. 이것도 일종의 지금까지 우리가 한다 이것도 타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가지는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봐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방금 얘기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편한 길로 간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소미아 종료한 게 결국은 이미- 편한 길로 간 거야. 이미 검증된 길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게 그럼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왜? 제 그냥 갈 생각에는 걸 왜? 제 생각에 그게 편하고 불편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가 역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익 차원이에요, 국익 차원. 솔직히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안보에 큰 영향은 없어요. 그 지소미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미국하고 일본에 보내는 시그널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을 왜 미국이 발벗고 나서서 압력을 행사해요?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한국 정부가 보내는 시그널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 그 한미일 삼각동맹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 구상, 동북아 구상인데 여기서 한국이 이탈하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네 국익이 침해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압력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소미아는 단지 한일 안보 정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도 계속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아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지소미아는 이제 종료됐고 이슈가 그런데 이제 주한 미군 철수 문제도 이제 오래된 이야기인데 가장 큰 요즘 이슈가 이거잖아요. 주한 미군 주둔 비용. 저기서는 50억 달러 달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뭐 준다면 과연 얼마를 줘야 되는 건지. 다른 그 자주파들 이야기하면은 얘들 그냥 공짜로 쓰고 있으면서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냐. 지들 세계 패권 전략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 이익을 위해서 있느냐. 한국 군사 보호 이거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자주파들은 좀 미국 그래 철수해라.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저께 나경원 씨 같은 경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제 일성이 이거더만 주한미군 절대 철수 안 된다. 응? 근데 주한미군이 있잖아요. 꼭 우리나라에 계속 주둔을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철수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것도 근데 언젠가는 궁극적으로는 철수를 해야겠죠. 자기 나라 아니니까. 왜 남은 나라를 보호하는데 자기 나라 젊은 사람들이 와서 피를 흘려. 그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 말고도 일본에도 주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일본은 주둔을 쓰는 게 물론 뭐 정확히 보면은 일본과 독일은 미국과 전쟁에서 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주한미군이 주둔해야 된다면은 남한보단 북한에 주둔하는 게 맞아요. 왜냐 미국과 전쟁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이쪽에 근데 북한은 안 졌는데? 사실 북한은 지지도 않았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미군과 독일이나 일본은 미국과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미군이 주둔하는 게 맞고요. 점령군으로. 근데
근데 우리는 뭐 전리품으로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친구 다니고 전리품이야 그냥. 그러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아니,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주일 미군이나 주한 미군, 뭐 독일에 주둔한 미군 점령군처럼 말씀하시는데 점령군이 아니에요. 점령군이 맞지. 점령군이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주둔군이 점령군이면은 당장 내쫓죠. 서로 필요에 의해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실, 서로 국익에 맞기 때문에 와서 주둔하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 경찰이 자기들의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그 주둔해 놓은 거지 뭐 자기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나라 국익 안 되면 절대 그 짓 안 하죠. 누구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좋아. 그런데 저 아니.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50억 달라. 오늘 공선생님이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자 50억 달러 달라. 예. 자 50억 달러 쌉니까 비쌉니까 공 선생님? 줘야 됩니까? 이번에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철수하자. 저는 그래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 사실은 사실 50억 달러는 음. 그 관점이 중요합니다. 관점 보는데 만약에 주한 미군이 우리가 그 사람과 미국 측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주한 미군이 남한이란 국가를 북한으로부터 지키는 비용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턱없는 바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주한 미군이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지켜준다는 비용을 생각하면은 싼 비용이에요. 그렇지. 중국으로부터 지켜준다는 생각하면 싼 비용이 사실은 아니 세상에 중국과 맞서는데 50억 달러 막 갖고 중국과 맞서는데 중국과 맞서는 한 적이 최소 500억 달러 드는데 저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리나라 역사는 5,000년입니다. 저는 환단고기를 신봉합니다. 저는 왜 어떤 의미에 신봉하냐면 저는 딴 의미가 아니라 저는 그 한국의 역사가 5천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신봉한다는 의미인데 5천년 역사 중에서 외국 군대가 주둔해 있는 역사는 별로 그리 오래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가 겪은 것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착실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5,000년 중에서 4,900년을 이 나라에 외국 군대가 주둔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대신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지가 뭐 10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70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1919년 기준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외국에 점령당해 있었고 식민지였고 그러니까 어느 생일 기준에 간에 우리는 나만의 외국 군대가 주둔해 있는 거 당연하게 생각한다는데 저는 그래요. 좀 시야를 넓히자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야구 경기에서 일루로 어떻게든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놈은 결국 번트밖에 못 돼요. 하지만은 내 눈이 저 멀리 외야에 있으면 스윙이 커지면서 그냥 홈런도 다르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는 아웃도 당하잖아요. 근데 보면 번트도 항상 성공하는 거 아니거든요. 번트도. 저는 저희가 우리도 좀 멀리 보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좁히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사실은 멀리 본다는 의미에서 저는 그래요. 만약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과도하다 하면은 주지 말아야 되고, 그럼 미군이 철수하겠다 하면은 안녕히 가세요 한 다음에 우리가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죠. 저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가 진보라는 사람도 참 앞뒤 안 맞는 사람들인 게 진보라는 사람들이 항상 외치는 게 군축이에요. 동시에 뭐 양심적 병역 거부 외치는 사람들 거의 다 진보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진보적 국가의 대전제는 자주국방이에요. 자주국방 이룩하기 위해서는 진짜 군대 50개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 그런 게 어딨어. 전 그래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의 존립과 안보입니다. 국가의 존립과 안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지는 거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지키겠다. 어떠한 희생과 눈물과 피와 땀과 눈물을 각오하고 지키겠다는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미군에게 50억 달러 주겠다는 사람들이나 50억 달러 주지 말겠다는 인간들이나 근본적으로 속내를 따져 보면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피와 땀과 눈물과 시간과 역량과 생명과 목숨과 건강으로 우리나라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전 그래서 지금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찬반 논제를 전종의 허세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보수적 허세와 진보적 허세들이 다투는 건데 미국은 이거 정확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현재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찬반에 대한 국내에서 갈린 의견이 허세 대 진보적 허세 대 보수적 허세의 싸움이라는 거를 정작 우리나라 국민들 유권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 애들은 그걸 정확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하튼 그 진보 보수 허세 진영들의 싸움일지라도 일단 미국에서 요구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돈 걷어내는 것은 뭐 뉴욕의 부동산에서 뭐 몇 달러 걷는 것보다 더 쉬웠다. 근데 그게 뭐 10억 달러였단 말이죠. 그 돈이. 근데 올해는 50억 달러를 요구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떤 블로핑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까지 한국에 날라고 그 압력 넣는 거 보면은 그냥 선택을 하는 거잖아, 선택. 응? 그리고 선택하라는 거잖아. 니들 카드를 갖고 와라. 돈 얼마 낼래? 너희들 다 틀리다. 그런데 지금 내일 모레 결정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1년에 50억 불을 요구했다. 근데 이 50억 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국에밖에 없어요. 그 미국의 그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도 50억 불을 받으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 미국이 부른 50억 불은 그냥 협상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높게 잡아야 그 중간치 협상으로 가면 얻을 게 많아지듯이 터무니없는 액수를 부른 거예요. 50억 불은. 뭐 공사님은 그거 줘도 될 정도 돈이라는데 뭐.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에 그 돈을 그게 실제로 만약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 만약 그게 그러니까 미군이 계속 있는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계속 한국에 머물러 있는 한에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 미군이 갈 테면 가라 하는 식으로 진짜 간다고 전제하면 줘도 안 줘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전 그래요. 보수라는 사람들이 줘야 된다고 하는 건 나름대로 일관성은 있는데 진보라는 사람들이 주지 말자는 것에 대해서 인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보라는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에 맞서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어떤 거냐? 양심적 병합금 하는 인간들 애들 전부 다 감옥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힘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양심적 병합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미국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기 때문에 50억 불을 부른다 이거는 동맹을 모욕하는 협상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받아야 된다. 이 돈 안 내면 우리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도 지금 상반된 목소리가 양분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겁니다. 대신에 그 상반된 목소리지만은 트럼프가 실제로 한국에서 50억을 삥 뜯어 보면은 반대하는 놈들도 다 박수 쳐주는 겁니다. 트럼프한테. 이렇게 잘했다. 가다면 그 로마 제국이 그 갈리아 지방에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로마 연방이 그 해체된 게 여러 가지가 이유도 있지만은 그 지나친 세금을 많이 뺏어가니까 이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동맹이 해체되고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의 길도 가는데 지금은 미 제국이 이런 식으로 동맹들을 서히 겁박하고 그러면 동맹이 해체일 우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이 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태 동맹들은 그 돈보다는 뭐 정치적인 신념 이걸로 봤거든. 그래서 돈은 언제나 뒤에 안 보였거든. 근데 트럼프 정부 와가지고는 노골적으로 현찰을 요구한다는 거지. 근데 저희가 그 자세히 보는데 저희가 그래요. 그 우리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말을 할 때 그거 잘 빠져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미국은 세계는 미국이 필요하지만은 미국은 세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트럼프는 동시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밀어올린 미국의 유권자 어떤 생각하냐면은 지구 한마디로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흔히 말하는 뭐 한국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유럽이 어떻고 중동이 어떻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주로 신경 썼던 애들이 미국의 그 공화당이 아니고 미국의 진보당의 거기 진보 엘리트들이에요. 미국의 동북부 지방 출신의 흔히 말하는 동북 지방인데 그 미국도 지금 권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미국이 나면은 백인이잖아요. 근데 실제 미국의 실제 인구 구조는 백인이 소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멕시칸이 있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흑인, 그 아프리카 아메리카보다 더 많아진 게 멕시칸인데 자세히 보세요. 거의 뭐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됐다는데 자세히 살펴보시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멕시코에서 건너온 히스패닉인 내가 한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인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나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인구가 미국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미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미국도 보면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유권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지금 주한미군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공통된 의식이 뭐냐면은 미국이 봤을 때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는 건데 아닙니다. 미국이 봤을 때 한국은 더 이상 중요하지 미국이 봤을 때 지구촌 한국, 중국, 일본 해가지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는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는 사실상 아메리카 온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식 주체 사상인 거예요. 미국식 주체 사상. 우리 아메리카끼리 이게 트럼프 된 거예요. 그것도 미국 내에서는 시각이 두 가지라니까요. 그 방금 그 공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각, 있죠. 그런 물결이 있어요. 미국 내에서. 미국 조야에서는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한국은 그냥 혈맹이고 동맹이다. 그냥 동맹들한테 그 굉장히 현찰 요구한 것은 모래다. 그래서 근데 미국 정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이 역할이 세계 경찰 국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 거는 물론 지역적으로 미국의 만행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이 평화에 대해서 역할을 했어요. 왜냐면 미국의 그 세계 그 무슨 평화를 무슨 역할을 했죠? 미국이 20세기 전쟁은 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강력한 패권 국가로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큰 전쟁이 없어요. 지금 그것은 좀 달리 보는 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 미국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나요? 다른 분이라도? 한국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정도가 있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정도가. 그러니까 그리고 베트남 세계는, 전쟁, 이란 전쟁. 세계는 지역적으로 끊임없는 전쟁으로 역사가 발전했는데 일단 미국이 경찰 역할을 한 기간에는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전쟁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북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미국이 경찰 역할로 빠지고 나면 다른 애들끼리 전쟁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미국 시각이 이거예요. 더 이상 미국이 우리 막대한 미국의 세금을 들여서 왜 남의 나라 안보를 지켜주느냐, 더 이상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시각이 있어요. 네, 이런 우려도 있죠. 예. 미국이 자유에 의해서 전쟁을 하면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그렇죠. 전쟁을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그래서 어디서 동북아에서도 우리가 미군이 철수되면 우리고 일본하고 전쟁을 한다 했을 때 일본은 할 수가 있겠죠. 자기들이 국방력이 더 좋으니까. 근데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근데 제 생각에는 예. 일본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한반도는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한국은 중요한 나라예요. 왜냐면은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미국이 경찰 역할을 접는다고 해도 미국은 앞으로 계속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해야 돼요. 그 중국하고 패권 경쟁을 해야 됨에 있어서
한국에는 적인 굉장히 요충지다. 중요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 50억 불 안 주면 미군 철수하겠다. 이 얘기는 그냥 아니, 뻥카예요, 뻥카. 뻥이다. 뻥카라고 보면은 음. 확실해요. 아니, 근데- 미국은 아직도 한국은 미국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예요. 근데 이게 그 보면은 이게 제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지금 이거 사실 이거 세계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세계 정치가 어떻게 보냐면 이게 정치가 진보 대 보수의 싸움에서 기득권의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 이른바 외교 이슈잖아요. 이게 한국이든 어딘 간에 더구나 뭐 미국이 요번에 이제 뭐 시리아에서 초근했답니다고 하지만은 뭐 어느 나라에 뭐 군대를 주둔시키지 마라. 이거는 미국에서는 엘리트들의 이슈예요. 민중의 이슈가 아닌 거예요. 엘리트들의 이슈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울 때 하는 이슈인데 미국의 그런데 보면 미국 민주당도 공화당도 다 엘리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이런 엘리트들에게 관심 있는 거지만은 미국의 비엘리트, 일반 민중에 관심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우린 남들에게 안 중요한 것처럼 실제로 지금 세계 역학관계에서 봤을 때는 요번에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사실상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서는 별로 조명을 못 받더라고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게 뭐 한국 기업에 손해가 있어. 한마디로 굉장히 천박한 사고인데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국은 국제 정치에서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중요한 나라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중요한 나라가 아닐 수도 있는 경우도 인정을 상정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보면은 이런 말처럼 그래요. 지금 아니 스포츠 저 같습니다. 다른 거는 다 저도 이쪽에 국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우리가 다른 문제는 다 국뽕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이를테면은 이를테면은 BTS가 비트즈보다 우수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게 국제정치의 영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대중연애와 다른데 한마디로 국제정치에서 한국은 그렇잖아요. 감히 미국이 한국에서 군대를 빼?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인데? 하는 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그래서 미군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뭐 주둔을 하고 있는데 독일도 굉장히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근데 그 애들한테도 이제 뭐 청구서를 내밀 건데 한국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경제력은 세계 10몇이라고 합니다만은 외교력은 세계 빵점인 거예요. 왜? 저는 그래요. 그 성공적인 외교를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냉철한 자기인식입니다. 자기인식. 그런데 우리처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면은 전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고 이러한 국뽕적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냉철한 외교를 펼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북한이 저렇게 외교를 잘하는 게 북한은 오히려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잘하다 보니까 북한이 뭐 잘한 게 있나요? 그래도 결국은 정치의 권력이 국민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사는 건데. 그래서 냉철한 외교력으로 봤을 때 예. 나는 한국의 역대 지금 외교력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 뭐 국력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외교력도 상당히 그 중요하거든. 우리가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 그것도 외교력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 와서는 상당히 좀 미스가 있지 않느냐. 좀 아마추어적이고 즉흥적이다. 그 문재인 정부가 왜 저렇게 좀 바보스러운 짓을 하는가. 아니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냉철한 외교력으로 봤을 때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카드를 어떻게 받아 넘길 것 같아요? 어떤 거요? 50억. 50억?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거. 저는 그래요. 판단할까? 그럼 외교가 중요한 게 일관성입니다. 지소미아를 받았으면 그것도 받아야 돼요. 예, 지소미아를 계속 존치시키려고 했다면은 왜냐 외교에서는 그렇습니다. 외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국력이 다른 나라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간복이야 왔다리 갔다리예요. 기명 기고 아니면 아닌 겁니다. 왜냐 한마디로 변덕 한마디로 조변석기 할 수 있는 거는 강대국의 특권이에요. 사실은 미국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냐?
강대국이니까. 그렇죠. 미국 예의주의지. 강대국이니까 저는 심한 미국은 거지. 별도야, 열애야.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고 미국이 약소국이고 현재 캘리포니아와 LA, 현재 캘리포니아와 뉴욕에 주 미 항군이 가득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뺐다. 그럼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포기한다는 얘기네요. 왜냐면- 좌파적 시각을 포기한다는 얘기네. 왜냐 문재 대통령은 사실은 좌파적 말씀을 하시는 거지. 말씀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희가 액션도 왜냐면 취했잖아요. 아니, 어차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국정은 한 번도 발언해보지 못한 나라였지. 아. 한 번도 말로 해보지 못한 나라였지. 아니, 한 번도 말로 해보지 못한 나라일 뿐. 근데 한 번도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그리고 이 임기는 없어요. 아무도 흔들지 못한 나라를 세우신다 했는데 네, 지금 네. 아무나 흔들어버리고 아니, 이건 아니, 호구 나라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왜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제가 지금 정부를 옹호하는 입장이 되버렸는데 본의 아니게. 네, 좀 그렇습니다. 원래 극우가 그 극자로 가는 거야. 정부의 국제감각 없음을 질타하기 전에 저도 자세히 보세요.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에서 해외여행 가장 열심히 나간다면서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외여행 국민들이 열심히 나가서 다 이해하는 거. 저는 사실 지금까지 여권도 안 만들었습니다. 왜냐 아까워서 돈 없어서. 아니 미국에 몇 년 살았다면서 미국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해외에 대한민국 국민이 1년에 뭐 2천만 명이 미국을 외국에 나간다는데 가서 배운 게 뭐가 있어? 안마를 배워와? 뭐 어디 가서 뭐 유학이나 몇 마디 배우고 처음 그래요. 한마디로 이제는 국민들도 비싼 외화 처발라서 외국 갈 거면은 좀 배워오라는 거예요. 제발 사진만 찍도 오지 말고 그나라 사람들 실제로 뭘 생각하고 뭘 먹고 가서 제발 사진만 찍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가서 놀아도 외국에서 놀고 좀 많이 좀 보고 오는 게 난 좋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 달라요. 왜 그러냐면 걔네들이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거든요. 하나하나 생활들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 정치적인 크게 큰 이슈들은 변화시키지 않지만은 아주 미세하지만 점점 주변을 생활을 하나하나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세련돼 있거든. 그리고 합리적이거든. 근데 우리나라 국뽕만 취하고 있는 애들은 조금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지,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본 만큼 알게 되고. 근데 안 보니까 모른다는 거지, 언제나. 저는 안 봤다는 게 아니라 나가서 뭐라는 거죠. 아니 2천만 명이 전 그래.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가장 인구 단위로 가장 많은 유학생이 많은 나라고 한국이 왜 미국에 대해서 왜 무지하냐 처음 듣습니다. 한 국가를 알려면은 그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교포를 대하고 가서 돈을 써. 돈을 쓰면은 배우는 게 없어요. 사실은 전 그래요. 진짜 사실 우리나라 전 그래요. 지금 한국에 대해서 정말 가장 잘 아는 외국인은 흔히 말하는 서울대나 저기 연대에 있는 어학당 다니는 이른바 그런 애들이 아니고 이런 구로에서 일하는 사람들 실제로 전 그래요. 한국은 왜 한국인은 외국에 대해서 왜 무지한가? 전 그렇게 봐요. 별로 무지하지 않다고 보고. 그거는 굉장히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세련돼 있어. 보고 듣잖아요. 일단은 한 번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그건 반대, 저 사람도 반대입니다. 아니 봐세요. 북한은 투박하고 무식해도 할 얘기 다 합니다. 우리는 세련돼 한마디 못하고. 북한 투박하고 무식해도 그 애들 자주적인 나라죠. 근데 인민들이 그렇게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의 정치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느냐? 그건 문제 있는 거지 시스템에. 가장 정치의 본령이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등타씩 배부르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정도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택을 한 건데 우리는 그냥 남의 노예로 살면서 밥이나 제대로 먹자는 길을 간 거고 북한은 밥은 굶되 남의 노예로 살지 말자 이렇게 간 건데. 근데 중요한 건 그래요. 그건 노예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데. 북조선 같은 경우는 노예 개념으로 보면은 수령의 노예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국의 노예라고 할 수가 있나? 어떻게 보면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북한은
수령의 노예이되 외국의 노예는 아니고 우리는 대통령의 중국의 노예는 신청이 아니되 있어. 외국의 노예인 거고. 중국의 노예 아니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뭐 왜냐면 한마디로 그러니까 노예라는 한마디로 남한의 정권 창출 과정에 미국은 개입할 수 있지만은 북한의 정권 과정에 중국이 개입할 수는 없어요. 네. 그 자주적이죠. 네, 자주. 지극히 그러니까- 자주적인데 문제는 깡통을 차버리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잘 살고,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말씀드렸처럼 우리가 지금보다 좀 더 자주적인 국가를 위해서 조금 생활 수준이 낮아질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각오는 아무도 안 돼 있어요. 아무도 안 된 상태에서 전 그래요. 문재 대통령이 왜 그렇게 마지막에 에이씨 할 수밖에 없었냐? 아니 나라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좀 개인적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저희는 손해 요만큼도 안 봐요 하면서 국가에만 요구하니까 안 되는 근데 거죠. 자주적이라는 게 자주다 식민이다. 자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자주는 없어요. 인민들이 있잖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자주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런 의미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저기 뭐 경기도 북부에 있는 돼지우리들이죠. 평소에 얼마나 잘 먹입니까? 그런 중요할 때 사천만에서 그렇지. 아니죠. 그럼 문화까지도 있잖아. 어느 정도 우리는 수준이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해외를 좀 다녀보기까지는 우리가 굉장히 못 살고 남한 땅덩어리도 진짜 열등국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런데 유럽 쪽을 딱 갔다 오면서 그 환상이 깼어. 우리가 못 살고 좀 열등한 나라가라는. 우리도 보니까 정말 잘한 게 많다는 거지. 그리고 걔들도 우리 너무 부러우더라고. 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다 그래서 다시 알게 된 선진국이에요, 거야. 선진국. 그러니까 한국을 다시 보게 됐다고 나는.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렇지 근데 않다는 지금 이제 거지. 공선생님 얘기나 자주파들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아니고 여기서 이른바 진보하고 발전하려면 이틀에서 한 번 더 깨야지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러니까 국가는 실험용이 아니잖아. 이틀에서 좀 깨보려고 그 실험 이번에 한번- 지소미아도 했단 말이지. 자주적으로. 그 실험 한번 해보자는 거지. 개박살나는 거잖아. 이번에 보면. 안 했잖아요. 결국 안 했잖아요. 우리가 역량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진보 쪽 이른바 그 좌파 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역경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역경이 북한처럼 쪼그라들게 만드는 걸 그러니까 그런 역경을 체험하고 싶으면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그런 역경을 제공하는 정부가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 남한을 그렇게 만들겠냐? 국가는 그 얘기죠. 실험실 그런데 없잖아요. 아니거든. 김금진 그러니까 김금님은 주한미국 50조 주지 말자면서요. 예. 그럼 저기 미국에 나간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협상하면 되죠. 너 나감으로써 우리가 이런 안보 좋은 공백이 방법 있다. 있습니다. 우리도 뭐 핵 개발을 하겠다. 좋은 방법 아니면은 있습니다. 우리도 북한처럼 뭐 아니, 그렇죠. 20km, 30km 이거 말고 막 500km, 1000km 미사일 개발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에서 김구님 지금 나이에 군대 한번 똑같이 했으면 하면 가실 거예요? 안 가죠. 그러면서 50%왜 이거 주지 말라는 거? 나 같으면 아니 저는 그래요. 저 같으면 그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50억 불 안 주면 빼겠다. 이거 협상용이지. 진짜로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대비를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협상명이 아니고 깡패짓 아니에요? 그럼 10억에서 50억을 달라는 게 그게 깡패지 그게 근데 협상이에요? 그게 원래 미국은 우리 문재인 정부나 우리나라가 그동안 호구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협상 카드가 날라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게 협상 카드냐고 그게 깡패지. 왜냐면 저거 아니 문재인 정부한테는 그게 통할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했던 호구짓에 비추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구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저는데 아니 사람들 해외여행만 안 가도 50조 그거 모은다니까 우리가 그거 자족방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해외여행을 못 가게 또? 자주적인 나라 만들어야지. 해외여행 젊은 사람들은 많이 나가요. 그게 한국 사회를 흥선 저기 세우경차하고 뭐가 달라? 그래 결국 망하는 거지. 여건만 되면 해외 나가는 것도 좋아요. 제가 비교했는데 저니까 한번 들으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그러니까 각자 조금씩 생활 수준이 낮아지는 걸 각오하고 나라의 자주 이를테면 지금 우리나라 펑펑 쓰면 물이
온수가 막 나오는데 앞으로는 펌프에서 온수가 막 안 나올 수도 있어. 이때면 온수가 제한 공급될 수도 있어. 그 정도는 각오하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자주국방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어요. 아, 자주국방 돈인데 아니, 돈이라는 거지. 지금 방위비 협상하고 주한미 아니, 철수 그래서 문제는 이거 공 선생님 말씀에 이제 기자들 보면은 미군이 철수되고 그러면은 우리도 북한 같이 못 살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낙후할 수 있고 세계에 고립되고 미국이 그러겠죠. 우리가 미군 철수하라면 미군들 니들이 여태 잘 먹고 자서 우리가 자유로운 교육을 보장하겠어? 니들도 엿먹으라고 있지 못 오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훅 떨어지는 거지. 그런 계기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 말씀이 딴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네. 사실은 그 독일이나 영국은 안보에 돈이 굉장히 많이 써요. 독일이나 미국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하면은 왜냐? 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써야 될 거 몸으로 떼어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근데 앞으로 저렇게 무식하게 몸으로 떼오지 말고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럼 돈을 어디선가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뽑아야 되는데 물론 그러니까 뽑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돈을 뽑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돈 많아요.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 아무도 많은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제가 돈을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돈을 제 돈 많아요. 다들 하는 얘기가 제 돈 많아요. 나 돈 많아요. 얘기를 아무도 안 하거든요. 지금 50억 달러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딱 주고 싶다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 통과를 돼야 된다고.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보통 300억 달러 넘거든요. 300억 달러 전체가 100억 달러는 인건비 나가고 100억 달러는 유지비, 탄약을 산다든지 유지비고 나머지 한 100억 달러 정도는 미국에서 이제 미국 군대 무기 수입 비용이다고. 그렇게 대부분 그 정도 돼요, 우리가. 근데 거기서 50억 달러 어디가 있어서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외부적 충격이라는데, 그건 개혁이래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공무원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나라예요. 쓸데없는 공무원. 사실은 공무원, 정말 불효불급한 공공부문만 개혁해도 50조 달러 쉽게 까놓고면서 동사무소에서 어영병하는 공무원들 반만 잘라도 그 정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를 우리 나라의 개혁의 계기로 삼자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지금까지 미군에게 줘야 될 돈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예산 절감해서 이를테면은 뭐 공무원 연금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아니면 연금 개혁해서 아끼는 돈으로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자주권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어떤 답답함이 드냐면은 제가 허생전을 봤을 때 허생이 차차차합니다. 이것도 안 되는데 저것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 허생의 느낌인 게 이것도 안 되는데. 그럼 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는데. 협상을 해서 아니 협상이 방위 비용을 낮춰야죠. 왜냐면 그런 한마디 그건 그냥 우리 잘합시다 하고 똑같은 거고 중요한 건 저는 그래요. 중요한 건 우리 열심히 하자는 거 똑같은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미국에 안 밀려요. 근데 왜 협상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만 미국 때문에 그게 아니고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의 안보를 의존한 구조를 우리가 깨야 되는데 마침 우리가 무드로울 때 노적을 하고 지금 물이 들어왔어요. 공 선생님 생각은 주한미군을 철수했으면 좋겠는 거야. 이 기회에. 주한미군을 이 기회가 아니면 언제 이 점령군을 빼냐.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공사님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그 공약을 정면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어. 어떤 거? 아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하나가 소주성인데, 소득주도 형성인데, 공무원 그 연금 깎아버리고, 이러면 소득 줄어들어갖고,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 나라 경제 폭망할 건데. 아이고, 공무원 소득이 준다는 거는 나라의 아주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한테 소득을 많이 줘야지 그 돈을 갖고 물건을 사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이걸 어떻게 이 정책을 어떻게 폐기해야 되는가 하고 지금 한참 고민 중이신데 좋은 핑계거리가 나오는 거죠. 좋은 핑계거리가 이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거. 한마디로 이게 다목적이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나라의 자주권도 확립하면서 공무원 수도 줄이고 이런 천재를 기도. 제가 보면 저는 정말 제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 원래 비싸가지고 그러면 빨리 빼주셔야 할 것 자, 같아요. 미국은 깡패 국가단 말이죠. 조변 습계를 마음대로 할 수 와, 있는 그런 국가인데 그런 국가에서 미국에서 있잖아. 우리 철수 안 할 거야. 응. 그러면서 돈 줘.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 철수할 생각 없거든. 그럼 돈 안 주고 있으면 돈을 좀 되죠. 달라 이거라. 안 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이제 깽판 부리게 패는 거지 이제. 응? 야, 그 깡패들이 있잖아. 돈 안 주면 가만히 있어. 우리 나와버려서 살고 있는데 저기 시골 가면은 농사지는 딱 맞습니다. 거기서 뭐 미군들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농사지면서 이른바 주한 미군 이꼬르 둔전병이다. 농사지 마세요. 거기서 주인 땅 좋아하시고 너희가 가서 소 키우고 농사 짓고 알아서. 근데 거기 땅 많아. 맞아. 근데 미국은 세계 전략 그 차원에서 한반도에서 절대 철수할 생각은 없다. 네. 그러나 철수할 생각은 없는데 그 비용은 니들이 좀 내라. 많이 내라. 근데 지금까지는 적게 냈는데 이제 많이 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많이 내라는데 10억 달러는 작년에 그냥 줬는데 지금 50억 달러를 요구한다는 이야기지. 못 주죠. 50억 달러를 아까 전 공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의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 50억 달러가 쌀 수도 있어요. 응? 쌀 수도 50억 달러. 아예 50억 달러 그렇게 적게 부르냐? 더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폭넓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다양하게. 근데 근데 그게 우리가 절대 못 준다고. 우리만 아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미국은 50억 불을 한 15억 불로 이렇게 줄이면 35억 불을 손해보잖아요. 그 35억 근데- 불보다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이걸 빼면은 중국 견제에 투입되는 금액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인도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더 손해봐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손해보는 게 아니고 미국은 손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이제 계산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게 아니야. 얘들은 손해가 아니라 패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전 그러니까 고립을 시킨다는 그러니까 보면 얘기야. 이게 5분 내로 마무리합시다. 경제적으로 아웃시킨다는 거지. 제가 이제 우리가 정치를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이제 기존의 관념이 있어요. 우리 정치를 볼 때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민심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나라 볼 때는 그 나라 엘리트의 동통을 보는 거예요. 처음 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저가 이거 아까 거예요. 한국인들은 한국 정치를 바라볼 때는 민심이 중요하다 하면서도 미국 정치를 바라볼 때는 민심을 생각하진 않아요. 순전히 미국 엘리트들의 동통을 보는데 전 그래요. 미국의 민심이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의 민심이 봤을 때 한국에서 50억 불 미국의 민심이 봤을 때는 한국에서 50억 불도 자기들 무지 손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민심은. 왜냐? 미국의 이른바 국무부, 국방부 이런 워싱턴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싱턴 조화의 엘리트들이나 뉴욕타임스 이런 데의 이른바 지식인들은 야, 한국의 50억 분담금을 강요하는 건 한국에 굉장히 가혹하다 생각하지만 이건 미국 엘리트들이지만 미국의 민중은 미국의 인민 피플은 한국에 무지하게 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중요한 거는 그 어느 나라 정치든 그 나라가 아무리 엉터리해도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채택한 이상은 민심이 되는 대로 가 있습니다. 민심대로 가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민심 그대로인데 결국 미국의 민심은 한국한테서 50억 달러를 받아내지 못하면은 미국 트럼프는 한심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그겁니다. 미국의 민심이 미국의 엘리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민심이 한국에서 이른바 분담금 50억 불 받지 못할 바에는 군대 빼자는 게 미국의 민심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뭐 미국 워싱턴에 무슨 뭐 외교 전문가 뭐 아태 소임 어떤 의원 그런 놈들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미국에서 저기 뭐 디트로이트에서 뭐 자동차 이런 어떻게 보면 디트로이트에 다 망해가는 자동차 공장의 공장 노동자와 저기 뭐 어디 뭐 미국 대평원에 미주리에서 농사짓는 무주렁이 농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한미군 필요 없는 거예요. 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그리고 동시에 비정상화 정상화에 그렇습니다. 한 국가가 그 나라의 안보를 군사를 다른 나라에 의지한 거는 무지무지하게 한마디로 비유한다면은 한민혁 이사님께서
이 회사 돈을 전부 제 명의 통장에 넣으시는 거예요. 저의 선의만 믿고. 안 되죠. 저희 선의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갖고 그냥 뭐 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우리 좀 정상적인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정상으로 여겨온 이 잘못된 착각과 거대한 망상, 한마디로 범국민적인 망상, 뇌내망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고, 전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재 5,000명이 걸려있는 집단적인 환각에서 깨어나기 위한 좋은 각성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전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유나이티드 코리아 통일한국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통일한국, 대내적으로는 공무원이 벼슬이 아닌 정말 봉사하는 개혁 하나부터 공공부문 개혁으로 저는 가기 위한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는 자주, 대내적으로는 개혁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좋은 기회가 주한미군 철수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그 의미에서 저는 제발 주한미군 빨리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한미군은 그 자주 국방하고 이렇게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게 일단 그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 김정일하고 같이 합의 본 것도 남북한이 서로 통일이 돼도 주한미군은 빼지 말자. 그 남북한 정상이 합의를 본 거예요. 그거는 물론 문서로 작성한 건 아니지만 구두적으로 합의를 본 거하고 같이 우리가 통일이 돼도 주한미군을 두자. 왜? 얘네들은 주한미군은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점령군이 아니에요. 우리 안보의 필요에 따라서 쟤네들도 여기에 주둔하는 게 서로 이익이 맞으니까 그래 니네 와서 여기 좀 우리 구멍난 안보 좀 메꿔줘. 서로 이익 때문에 와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점령군이 아니에요. 얘네들 몰아내야 우리가 자주 국방이고 얘네들이 주둔하고 있으면 우리가 마치 무슨 노예 국가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주한미군은 우리 국익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현재 우리 국익만 놓고 봤을 때 주한미군이 나가면 국익에 막대한 피해가 와요. 물론 공수님도 국익을 놓고 봤을 때 나가는 게 좋다는 얘기잖아, 궁극적으로. 아니 근데 내가 공수님 그 얘기하는데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결국 공수님 그 얘기하는 그 모든 거에 바탕이 되는 게 미국 인민의 생각과 엘리트의 생각이 같지 않다라는 다를 거잖아요. 수가 있는데 그렇죠. 다를 경우에는 미국은 인민의 생각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인민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지 뭐 중서부 트럼프도. 러스트버리 왜냐면 트럼프는 결국 아메리카. 그러면 인민의 생각을 그렇죠. 읽고 그대로 그렇죠. 따른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트럼프가 그 어떻게 보면 그 선출된 독재자는 아니고 권위주의적 독재인데 대신에 이른바 그 처음 들었습니다. 그 트럼프의 우리가 보기에는 그 월권에 가까운 좌충우돌의 행각은 결국은 전 그래요. 기존 워싱턴의 조야에서 봤을 때는 좌충우돌이지만은 미국의 인민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대한민국 인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출된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국민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책임을 지워야지. 물론 경우에 따라서 물론 강제로 책임지게 되는 경우죠. 이를테면 IMF 관리자들 그렇죠. 그런 경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닥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특히 한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여론에 민감해. 특히 실제 민심 단적으로 미국에는 XX 미터 같은 이상한 여론조사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마무리합시다. 3분. 미국은 참 어려운 문제고 그 우리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게 의지가 강해도 역량의 부족은 결코 메꿀 수 없다는 거, 그걸 보여준 한계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나는 성공을 바라거든. 굉장히 그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손해를 보잖아.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재인 정부의 이번엔 대외 정책들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리고 왜 문재인 정부가 왜 저렇게 아마추어적이고 어설프게 그 대문제들을 할까? 경제 문제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대문제만 보더라도 우리 한 군데에서 한양을 못 받고 뭐랄까 뭐 따당하는 거죠. 그래서 따당하는 거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지. 그럼 결국 청와대는 비서정치 시스템인데 한 개인보다는 청와대 그 시스템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 많이 느끼게 돼요. 요즘 들어 보면은. 그래서 역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역대 뭐 최악의 대통령이 현직이야 항시. 근데 이번 현직 대통령은 현직이라서 그런지 더 문제가 많아 보인다. 응?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많이. 이번엔 또 속도 좀 많이 상하다 보면 지소미아. 참 나는 종결 자체를 나는 반대를 하는 사람인데 이거 연장을 하니까 안 할 걸 왜 그것도 생각 못 하냐 국가를 운영한 사람들이. 응? 그러면서 이걸 딱 그 수준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좀 열도 좀 받대 보면은 막 흥분도 돼. 어쩔 때는. 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합니다. 대신에 저는 주한미군 철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감당해야 되는지 저는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사전에 솔직하게 저는 털어놓은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를 저는 제안할 거예요. 저는 뭐 이를테면 저는 주한미군만 철수하면 우리가 당장 행복하게 살고 저는 그런 뭐 허세나 불안 안 치고 저는 대신에 주한미군 철수하게 되면 우리가 당장은 이렇게 힘들어진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후세대 더 나아가 우리 민족의 무궁무진한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겪고 감수해야 될 고통이고 피와 땀과 눈물과 저는 정확히 사전에 고지한다는 전제하에 저는 주한미군 찬성의 대찬성입니다. 사실은 주한미군 철수는 올바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진짜 그 주한미군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 운명을 가름하는 주요한 국방 정책인데 우리나라를 애우 충격으로 줘가지고 개혁시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자. 그래서 굉장히 생각은 멋지시지만 저 현실적으로는 동의하기 힘든 게 나라는 이거 실험실의 개구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도 지소미아 그 아주 조그마한 거 한 개 해가지고 거의 굴복당했거든요. 어떻게 우리나라의 한계가 이 정도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좌파라는 정부고 자주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국가 정부인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굉장히 씁쓸해. 이번에 보면 우리나라가 한계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그래서 좀 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생활을 열심히 하고 돈을 잘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돈 열심히 벌자. 기쁜 마무리하고 마무리합시다. 네, 저는 그 공 선생님하고 다르게 주한미군은 우리가 필요 없을 때 철수해야 된다. 근데 현재는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하죠. 그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침범을 못하는 거고 또 일본도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 세계 야욕을 뭐 유사일에 세계 야욕을 접지 않았던 일본이 한반도를 넘보지 않는 이유도 주한미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미일 삼각동맹.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필요한 거지. 뭐 우리가 뭐 노예 국가고 뭐 점령 당한 국가고 그래서 주한미군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근데 앞으로 공선님 말씀처럼 우리가 국력이 나아지고 이 국제 정세가 지금하고 바뀌어서 주한미군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철수를 시켜야죠.